네,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파란 나비 효과 연출한 박문칠이라고 하고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주에서 온 이수미입니다. 지금 서북 청년단 애기들이 오늘도 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저희 현장에 있다가 집회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도중에 왔는데, 원래는 뭐 1000명 가까이 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한 100명? 100몇십 명 정도밖에 안 와서 저희가 좀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지금 아무튼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아무튼 계속 지금 좀 보수 쪽에서 뭔가 보수도 아닌 보수 쪽에서 자꾸 뭔가 이 이슈를 갖고 다시 좀 뭔가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태클 걸면 저희가 태클 걸리지 않으려고 완전 좀 무시를 하는 그런 모드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오만 이제 뒷거리들을 좀 했어요. 오늘 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를 유유히 사진 찍으면서 한번 걸어가 봤는데 저한테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많이 딱딱하거나 좀 심각하다고 그런 편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유쾌한 부분도 있고 웃음도 있고, 또 많이 또 듣는 소리는 이제 성주가 그냥 지역 이기주의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오해했다, 뭐 그러면서 좀 뜨거운 눈물을 같이 좀 흘려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데 경상북도에서 이런 영화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이사를 가는데 저희 집 앞에 식육점이 하나 있는데, 식육점 이름이 유신 식육점인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투쟁을 하고 또 많이 정치 성향이 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정말 변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그 모습이 좀 궁금해서 촬영을 하다가 보니 지금 같은 영화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수미님 어제 청와대 가셨죠? 네, 어제 청와대 들어갔다 왔습니다. 참여 전달하셨답니다. 참여는 전달을 못했고요. 이제 사진에 있던데. 사진은 저희가 준비는 해서 갔는데 청와대 측에서 참여를 받으면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마음만 이제 전달을 하고 왔고요.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막 전화하시면서 전화번호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대출하려고 그런다, 왜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김정숙 씨거든요. 동명이인이세요. 성함이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방미하시기 전에 우리 이 파란나비 효과를 한번 봐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편지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성주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과 저와 또 다른 성주에 계시는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청와대로 전달하도록 이제 하고 편지를 준비해서 어제 들어갔는데, 영풍문으로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갔는데 영부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비서진들하고 앉아서 차를 저희가 대접받고 나오기도 하고요. 시원한 커피를 타서 주시더라고요. 미숫가루도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 편지 그러면 읽어보시고 다 걸러내고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다. 밀양의 할머니들이 쓴 편지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김천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랑 이제 편지도 대통령한테 다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거는 그대로 전달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답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독방 최대 맥시멈 인원이 1318이라 가지고 저희도 그 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131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이 빠져나가시고 한 800분 정도가 남아 계시는 단톡방이에요. 성주의 핵심 800. 사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드에 대한 의논을 이제 좀 여기서 하기도 하고 또 정보도 공유를 하자 해서 친구를 막 초대했는 게 맥시멈 인원이 1318명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오만 이제 의논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의논이 되고 또 행동까지 옮겨지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방이었습니다. 파란나비를 만드는 과정도 어느 누가 그러면 뭐 파란나비를 만들자 이러면은 만들어 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뭐를 할게, 서문시장 가서 뭐를 사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러면 그때는 정말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싹 빨려 들어가는, 가장 저한테는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 7월 15일 날인가 하여간 새누리당에서 왔을 때 장례식 퍼포먼스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거를 10시 넘어가지고 그 전날 어느 누가 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지지했던 새누리당, 그 당시의 명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그 장례식을 하자 했는데 그 일사천리로 모든 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바로 실행해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그때 뭐 피켓 만들고 상복 입고 뭐 상여 구하고를 그 밤중에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때 보면 벌써 피켓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말이 이미 그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성주가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새누리당도 죽었지, 그래서 뭐 이런. 성주의 저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성주가 말하면 실제로 뭐 탄핵을 말하면 탄핵이 이루어지고 새누리당 해체하면 진짜 당이 둘로 쪼개지고 뭐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붙었었고요. 그때 이제 왜냐면 박근혜가 아니 사드의 대안이 그럼 뭐냐, 북핵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사드 말고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이런 얘기를 한참 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문구를 보면 그 대안이 뭐냐고, 대안은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썼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하자, 저희는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선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이제 저희는 다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근데 결과는 김천 신도시, 혁신도시 젊은 사람들 빼고는 뭐 노인들이나 이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계속 개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도 30%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철수한테 속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성주라는 곳이 워낙에 고령사회예요. 그리고 지금 뭐 성주에서 사드 반대 운동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 30% 정도의 고령이신 분들은 사드에 아마 시어자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시고요. 그 선거 당일날 또 성주라는 곳이 아주 이제 시골이고 관하고 유착이 상당히 심한 그런 시골 지역입니다. 이장님이 아들보다 더 편하고 친하고 이런 곳인데, 이장님이 그 할머니들 뭐 투표소로 이제 모시고 나가면서 할머니 이번에 몇 번 찍어야 된다, 그거 안 찍으면 큰일 난대, 우리 빨갱이당으로 넘어간대 이러면 아들 말은 안 들어도 또 이장님 말씀을 들으시는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나와 는 것 같고요. 저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수치로만 뭐 50몇 프로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또한 언론이 상당히 저희를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이제 그런 보도를 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30%라는 엄청난 의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데이터는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박근혜 탄핵 전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그 변화 수치를 보면 거의 뭐 1, 2% 내외로 변했는데 저희 지역이 30% 변했다는 거는 상당히 크게 변화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성주 전체가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 거는 저희 촛불에 나오신 촛불 지킴이들이 정말 잘 싸워서 외부에서 봤을 때 성주가 100% 사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저희가 잘 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지금 내가 사드를 찬성한다, 나는 홍시기를 찍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선수 돌아가서 저희가 여태까지 결사 반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단체에서의 공동체 상담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따로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대관이나 이런 데서 상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 파란 나비 효과 치면 그 페이지에 그 공동체 상영하는 뭐 전화번호나 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셔도 이제 무료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상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오셨습니다. 공동체 상영 추진하시는 여섯 명 공동체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산골짜기 아름다운 그런 마을에 이제 8, 90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사시는 곳이라서 이제 그분들도 너무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목숨은 정말 사람 목숨도 아니냐, 우리의 얘기도 한 번 안 물어보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사드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정말 울분을 토하시고 뭐 마을에 가면 불도 꺼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끼리 둘러앉아서 우시기도 하시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지금 못 담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성주에서도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너무 잘 싸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뭐 인터넷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200~300일쯤 됐을 때는 패션쇼라는 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패션쇼라는 아이디어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몇백일간의 투쟁의 모든 모습을 옷에다가 표현을 담아서 나중에 꼭 상업영화 개봉하면 그때도 바로 가집니다. 영화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영화 초반부에는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영화가 저는 남성분도 나오고 여성분도 나오지만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영화 중에 대사 그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여자가 판 깔아줬으면은 남자가 세워줘야지 뭐 그러면 뭐 이제는 남자가 판 깔아봐야 여자가 세우게 뭐 이런 게 기억에 남는데 현장에서 찍었을 때의 젠더적인 관점이라든가 영화를 편집하면서 여성에 대한 그 불균형 이런 거가 왜 그렇게 편집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거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물론 여성들 위주로 찍다 보니까 이야기나 어떤 편집이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또 미리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고 남성분들이 전혀 투쟁에서 역할을 안 했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너무나 열심히 하셨던 그 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계시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특히 좀 여성분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런 젠더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곳곳에 들어간 것은 뭐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정치나 운동하면 좀 남성들의 전유물로 좀 많이 생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막상 현장에서 가보니까 좀 느꼈던 어떤 여자분들이 좀 보이지 않으니까 대표자를 맡지는 않으세요. 보통 대표자나 사회자는 또 남자들이 맡고 항상 그렇기는 한데 뒤에서 어떻게 보면 더 굳은 일, 보이지 않고 공은 안 드러나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사실 그 밑에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주로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좀 봤었고 그 모습이 조금 더 알려지고 또 뭐 제가 편집을 이렇게 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말들을 담은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하면서 남자들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걸 엄두를 못 낸다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셨던 건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국방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믿는다. 뭐 국방부가 산이라도 옮긴다면 정말 옮긴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그럴까를 그 여성분들도 의아해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지 않은가. 지금 거의 뭐 180도 생각이 달라지신 건데 그런 걸 흡수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하지는 않을까, 남성들보다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질문들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킨 것이고요. 절대로 뭐 남성들의 노력이 없었다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성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아주 많았고 여성 수가 아주 많았는데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비율이 차차 줄어서 지금은 조금 많은 것 같은. 근데 남성분들이
영화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장작캐는 일, 또 난로 만드는 일, 그리고 무거운 거 옮기는 일, 그리고 그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는데 그 현수막을 저희가 그 공항 반대할 때 100여 개를 그 동남청년단에서 그걸 다 달았거든요. 그 동남청년단의 구성은 여성대 남성이 월등하게 남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막 비바람을 부릅쓰고 그런 거를 달아주셨고요. 이거를 미국에 오히려 트럼프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국내 상영도 필요하고 외국에 좀 많이 해외에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드를 지금 이 정부는 하나의 배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투쟁을 해야 되고 또 1,700만 촛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더 강력한 이 촛불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원불교에 좀 빠진 거라고 회의에 좀 이렇게 상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정숙 여사한테 편지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신문에 난 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파란 나비 효과에 대한 내용 그걸 좀 봐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드 때문에 사회 문제로 눈을 돌려서 의식이 변화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좀 봐주십사. 그리고 청와대에서 극장 보러 극장까지 가시려면 참 힘드시고 시간도 좀 없으실 테니까 공동체 상영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 얘기가 아니라 저처럼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의 의식에 변화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서 여기서 여론이 일어나고 의식이 좀 변화하면 여기서 한국에서 뜨겁게 야 파란나비 효과 이야기를 하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내용상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사드가 분명히 안 좋은 이유도 많을 텐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논리적 전개 과정이나 혹시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사드가 안 좋다면 그런 게 좀 영화 내용에서 약간 좀만 더 부각되었으면 어떤 원칙적인 정말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싸우셨던 모습을 보신다면 그래도 그럼 집에 돌아가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의문 정도는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부터 좀 이제 좀 찾아 나가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아쉬운 거는 사실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터졌을 때 보통 한 달, 두 달 있으면 보통 PD수첩이나 이 공중파에서 이런 문제를 꼭 다뤄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그 양쪽 입장을 쫙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그거 한 편만 봐도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지금 언론이 이제 그 지난 정부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자매 영화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지금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가만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지금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박근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니 방금 이수민님 말씀이 파란나비 효과 내용이 이 사드 투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무슨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다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곳은 현재 며칠째 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그 마을 회장님과 여러분들은 잘 계시는지, 그리고 광주는 오늘 294일째 싸우고 있는데 모두 광주나 성주나 모든 싸움들이 쉽게 끝날 싸움이 끝이 없는 싸움일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서로의 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치의 물러섬과 타협 없이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오늘이 촛불이 351일째인 것 같아요. 351일. 7월 12일까지가 1년입니다. 13일이 첫 생일이에요. 7월 13일.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송리 마을회관에서 내려왔는데 이장님 지금 잘 계시고요. 부녀회장님은 그 서북청년단한테 또 그 해가지고 상처 나시고 팔 부러지시고 이빨 나가시고 막 이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나는 두 다리가 멀쩡히 남아있다 이렇게 싸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옆에서 힘주시는 분들의 힘을 모아서 현장에서 사람 소리를 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